마이클 싱어가 말하는 영화의 비유는 현실적으로 구현된 기술 덕분에 쉽게 유추해서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들은 3D 입체를 넘어서 냄새나 공기 충격,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한 체험관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감각, 생각, 감정을 완벽하게 따라잡는 기술은 멀긴 합니다. 마이클 싱어는 제가 벽돌집의 비유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탁월한 우화를 설명합니다. 그 우화를 이끌어낸 질문은 애초에 의식은 정확히 어떻게 해서 한 자아의 인격에 매이게 되었을까였습니다. 그것이 익숙한 마음의 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이야기합니다. 태양빛이 넘치는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 나는 집을 짓고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땅을 사고 직접 설계를 해서 꿈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집이 튼튼하고 오래가기를 원하므로 기초를 아주 단단히 다집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나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집을 짓습니다. 안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적게 내고 처마를 길게 냅니다. 열기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햇빛을 외부로 반사하고 안전을 위해 닫아 걸 수 있는 고급 셔터를 설치합니다. 집은 아주 널찍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홀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와 특별한 소통 없이 집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이 살 방도 따로 마련합니다. 비우며 살기 위해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모두 거부합니다. 집이 드디어 완공되었고 넓은 들판과 밝은 태양빛과 바람과 노을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집은 너무 멋있습니다. 구석구석의 설계에 내 영혼이 담겨 있죠. 집은 내가 만들었고 또한 집이 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데 바깥의 광경과 소리가 조금씩 불편해집니다. 나는 집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문과 셔터를 완전히 닫아 걸자 요새에 들어앉은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주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제 집 안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집니다. 소원이던 책 읽기와 글쓰기에 몰두하는데 집안은 바깥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광 조명이 갖춰져서 쾌적하다 보니 바깥 세상을 완전히 잊고 살게 만듭니다. 집안은 친숙하고 통제가 가능합니다. 집안이 통제 가능한 만큼 바깥은 예측할 수 없고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죠. 물론 셔터와 블라인더가 잘 닫혀서 아늑하기 때문에 굳이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면 암흑이 될 정도로 바깥과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잘 삽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는 내가 사는 이곳 외의 기억을 조금씩 잊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왜 왔는지, 집을 왜 지었는지, 그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같은 생각들인데 그런 생각할 이유가 없다 보니 희미하게 잊히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불을 절대로 끄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전구가 수명이 다 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제서야 자신이 처한 공경을 알아차립니다. 교체할 여분의 전구가 없고 마지막 남은 전구가 수명을 다하면 나는 완전한 암흑 속에 놓일 상황에 처합니다. 남은 불빛은 비상용 양초 몇 자루뿐이어서 나는 그것을 잘 간수해 놓습니다. 빛을 좋아하는 나에게 좀 힘든 상황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필요할 때만 쓰는 수밖에요. 하지만 자주 그러다 보니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칠 지경이 됩니다.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양초 말고는 없지만 그래도 적막하고 안전한 이곳이 빛의 부족에 대한 위안을 줍니다. 빛이 줄어들어 받은 스트레스도 오래되다 보니 무엇이 스트레스인지도 잊어버립니다.
빛이 없어서 책 읽기와 글쓰기도 중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통을 한 적이 없던 관리인이 나를 창고로 부릅니다. 내가 캄캄한 곳에서 지내는 것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것이죠. 창고에는 흔들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비상전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나는 관리인과 함께 집안의 빛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일궈내는 일에 착수합니다. 방마다 장식을 달고 잠들 때까지 빛이 환하게 비치도록 합니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관리인과 서로를 돌보고 집안을 잘 가꾸니 매우 아름답습니다. 어둠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어느 날 나는 서재에서 어떤 책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빛이란 양초와 비상전등에서 나오는 인공의 빛뿐인데 그렇게 많은 빛을 어떻게 하염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 신비로운 책에는 빛의 이야기만 아니라 빛이 항상 비치는 곳에서 사는 법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혀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의 뭔가를 건드립니다. 책에는 집이라는 곳의 밖으로 나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든 벽돌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스스로 만든 어둠과 그 어둠을 피해 쌓아 올린 세계에 집착해서 빠져 있는 동안 집이라는 경계 너머에 있는 풍부한 자연의 빛을 결코 알 수 없게 됨, 누구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 존재의 인식은 우리 내면 깊숙한 곳, 인공으로 완벽히 차단된 곳에 갇힌 채 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면의 벽과 바닥과 천정으로 막혀 있고 자연의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인데 스스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장식하느라 날마다 바쁩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빛을 차단한 그 집에서 최소한의 작은 불빛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말입니다. 마이클 싱어는 말합니다. 당신의 집은 무엇으로 지어져 있을까?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모든 빛을 차단하고 당신을 속에 갇혀있게 할까? 당신의 집은 생각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벽은 당신의 마음이다. 그것이 집의 정체다.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날마다 벽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것이 자기 방어입니다. 단 하나의 생각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죽어라 보수합니다. 그 벽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한 발짝 넘어 벽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할지도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돌집, 그 벽 밖에 있습니다. 빛을 원하면서 빛을 가리는 벽을 쌓아 올린다면 기회는 줄어듭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답입니다.